중산자 반복 수학 1이고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단원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때 일단 초항과 공차, A랑 D에 대해서 구하는 게 문제의 대부분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등차 수열 합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A랑 D를 가지고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죠. 자, 일반항이라는 개념은 어떤 느낌이라고 했냐면 일반항을 알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이 뭐 2n 더하기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올 거고 3을 집어넣으면 7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물론 이제 일반항이라는 건 등차든 등비든 아니면 다른 수열이든 다 적용되는 건데, 일단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먼저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반항을 알면 우린 모든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일반항이라는 개념이 어떨 때는 끝항이라는 느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게 수열의 합에서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일단 수열의 합을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1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33페이지고요. 133페이지고 133페이지에 지금 개념 박스 보시면 등차 수열 합에 있는 개념 박스요. 보시면 첫 번째 이제 SN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2분의 n에 a 더하기 l로 쓴 공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SN을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로 쓴 공식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둘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나눠놔서 얘를 끝항이라고, 끝항을 알 때라고 되어 있는데, 초항이랑 끝항을 알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 끝항을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끝항을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시요. SN을 다시 표현을 할 건데, 끝항을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a 더하기 n-1t, 일반항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 위의 식과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세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항을 알면 그냥 대입해서 문제 조금 계산 편하게 하자라는 의미지,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건 이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놔야 문제 여기저기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공식을 뭐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뭐 끝항을 알면 좀 편하긴 하지만 모르더라도 우리는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시요.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다시 써보면 SN은 2분의 n 2a 더하기 n-1d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a랑 d만 알면 돼요, 여러분. A랑 D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N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 N의 의미가 뭐냐면요, 문제에서 만약에 A1부터 A10까지 더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S10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S10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작은 A1부터예요, 여러분. A1부터 A10까지 더했습니다 라는 게 S10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A1부터 더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S20이라는 만약에 식이 주어졌다면, 이건 의미가 뭐냐면 A1항부터 A20항까지 더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건 등차든 등비든 다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S가 붙은 순간 우리는 시작은 A1부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S20은 A20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항의 개수라는 거예요. n자리에 지금 20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20이면 여기도 20, 여기도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항의 끝자리 수를 말하는 거고, 항의 개수라는 의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N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A자리에 D자리, 이제 A, D는 익숙할 건데 N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페이지 133페이지 문제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12번, 13번이 뭔가 말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A랑 D를 구하는 게 목적이더라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접근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끝항을 줬잖아요. 첫째 항이 2다, 그리고 끝항이 86이다 라고 끝항을 줬기 때문에 공식을 좀 가볍게 쓰자는 거죠. 예를 들면 12-1번 같은 경우는요. 첫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끝항, 보통 L로 많이 표현해요. 끝항이 86이더라. 그리고 항수를 우리는 N이라고 의미하면 됩니다, 여러분. N이 22이더라. 그리고 해서 S22는 2분의 22, 2분의 N,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나오긴 하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문제로 잘 안 내는 편이고요. 그래도 거기 있는 문제 다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푸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옆에 있는 13번이에요. 13-1번을 보면 첫째 항이 4, 공차가 5, 그리고 항수가 1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항수가 10이면은 SN이 아니라 S10이에요. N자리에 10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2분의 N자리에 10이 들어가고요. 초항은 A니까 A가 4예요, 여러분. 2A 더하기, 자, N자리에도 10 들어갑니다. N-1 그리고 곱하기 5 D.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개념 박스 보시면서 거기 133페이지는 문제 모든 거 다 풀어주시고요. 제가 좀 강조하는 거는 N의 역할이 뭔지, N 위치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 정도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그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뭐 유도 과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외우세요, 여러분. 일단 외우시고 133페이지 문제 다 푸세요. 다 푸시고 13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 푸시고 오셔야 돼요. 공식은 다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접근이 됩니다. 자, 134페이지 보면 유형 10번, 근데 밑에 14번 문제 있죠. 14번 문제 뭐 다음 무릎에 답하여라니까 문제는 의미가 없고 14-1번을 보시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등차 수열 주긴 줬어요, 여러분. 35, 32 쭉 가요. 이게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 그 말은 N이 12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N은 오히려 헷갈리는 게 A랑 D는 이제 여러분이 잘 찾아요. 등차 수열에서. 지난 시간에 했고. 근데 등차 수열 합에서 의외로 헷갈리는 게 N 위치예요. N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N이 뭐냐라는 거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 12항까지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N이 12란 뜻이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요. A가 누군데 D는 누군데 N은 누군데 여기서 N이 10인 건 찾았어요. 그리고 A는 첫째 항이니까 35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 그대로 첫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공차 찾으러 갈 건데 공차는 제가 무조건 뒤에서 앞에 빼라 그랬죠. 그럼 빼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공차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구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S12라는 거는 2분의 N, 2분의 12 곱하기 2A, 2 곱하기 35 더하기 M-N12이에요, 여러분. M-1 곱하기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공식 사용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문제에서 필요한 건 다시 누구라고요? 세 가지예요. A랑 D랑 N인데 이걸 주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가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헷갈릴 수 있는 거는 N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N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N을 갖고 장난을 좀 많이 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손으로 다 일일이 푸세요, 여러분.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쉽다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푸셔야 됩니다. 자, 옆에 15번 볼게요.
또 뭐 다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 A랑 D랑 N이랑. 이 문제의 장난치는 원리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지금 15번에 1번을 보면은 42, 그리고 29, 그다음에 16. 사실 등차수열인 게 확실하면은 그게 그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88이래요, 여러분. 마지막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고민을 두 가지로 하실 건데, 그러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접근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식을 초항과 끝항을 아는, 첫째 항과 끝항을 아는 공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계속 우리가 하던 기본 공식이라는 이걸로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초항과 끝항을 아는 게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가 초항이고요, 얘가 끝항이거든요. 자, 이걸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n이 누군데? 라는 거죠. n이 누군데? 라는 거죠. 그럼 n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 어차피 이것 때문에 d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n을 구하는 과정에서 d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냥 1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사실 좀 편하기는 해요. 1번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2번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자, 공차라는 건 무조건 뒤에서 앞에 거 빼라 그랬죠.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여러분. 공차가 음수인 거를 또 약간 어색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반에.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 뒤에 가서 풀다 보면 진짜 이상한 애들도 많이 보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고요. 자, 일단 D를 구했어요. A랑 D를 알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A랑 D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일반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A 더하기 n-1D라는 일반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일반항을 알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88이라는 게 과연 몇 번째 항인지 n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A 자리에 42를 대입하고, n은 여전히 우리 몰라요. 그리고 D 자리에 마이너스 1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고 계산을 하면은 13n이 143이 나오고요. 그래서 n은 11이랑 있는 게 나와요. 그럼 결국 11번째 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얘가 11번째 항을 구하는, 11번째 항입니다 라는 걸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차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문제를 풀든, 이미 다 구했잖아요. n이랑 a랑 d랑 2번으로 풀든 1번으로 풀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푼다라고 접근을 하면 S11이 되는 거죠. 이제는 11번째 항이니까 이거는 2분의 11, 초항은 42, 끝항은 마이너스 88,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2분의 11, 2분의 n은 여전히 안 변합니다, 여러분. 2 곱하기 초항 더하기 n은 11이에요. 11 빼기 1 곱하기 공차는 마이너스 13,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똑같은 결과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 공식에서 유도되는 과정이 결국 2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신다면 당연히 2번을 외우셔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외운다면 당연히 2번이고, 여유가 되면, 익숙해지면 그냥 1번도 알고 있으면 계산이 좀 편해질 거다,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문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오히려 여러분이 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몇 번째 항이냐, n번째 항이냐, 그 n이 얼마냐라는 걸 판단하는 과정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항이 누군지를 알고, 항의 값을 알고, 마이너스 88이라는 걸 알고 거꾸로 n을 찾으러 가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함은 뭐라고요? 결국 134페이지는 문제들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푸시면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게 있으면 학습 체크 시간에 확인을 하든지,
질의응답 시간에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 손으로 다 푸셔야 돼요. 자, 13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합이 주어졌대요. 합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 12번 얘기하는 거예요. 합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공식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공식의 결과물을 먼저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결과물이 숫자를 먼저 준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 여러분한테 뭐 구하라는 거냐면은 A랑 D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 오는 얘기지만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을 구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A랑 D를 구해야 되고요. 합을 구하려고 해도 A랑 D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합을 주어지면 A랑 D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135페이지의 유형 12, 그러니까 문제 16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0항이 마이너스 17이래요. 20번째 항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20까지 합이 아니고요. 20항이 마이너스 17이고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 S20, 이번엔 20입니다, 여러분. 이게 230이래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의 의미를 뭐라 그랬냐면은 무조건 1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항까지 더하는 거라 그랬고, 그럼 이거는 이미 마지막 항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7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1번 공식에 익숙해져 있다면, 1번 공식에 익숙해져 있다면요, S20은 2분의 20, A는 누군지 몰라요. 모르지만 끝항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1번 공식에서.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A 구하고 끝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S20이 230이래요. 그래서 2분의 20 그리고 A 빼기 17인데 어차피 이건 계산하면 10이고 그럼 남는 게 23이죠. 그래서 A 빼기 17이면은 A는 40이 나오겠네요. 될까요? 40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의 의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A 더하기 19D더라. 근데 A 자리에 40이 들어가면은 D가 해결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결국 A랑 D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원하는 게 결국 A랑 D예요. 그렇게 해서 1번 공식으로 초항과 끝항을 안다는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지금 문제에서 풀이 과정으로 나와 있는 두 번째 공식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요. S20이라는 두 번째 공식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S20은 2분의 20 그리고 2A, A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고 N은 20입니다. 20 빼기 1 곱하기 D도 모르죠. 그냥 쓰세요. 그래 놓고 이 결과물이 230이에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가 10이니까 나눠주면은 2A 더하기 19D가 23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게 A랑 D를 구한다는 얘기는 문자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식이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가 주어졌으니 연립해서 A랑 D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었고, 거기는 예제 문제 다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합이든 뭐 나중에 돼서 뭐 다른 거든 간에 계속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차는 결국 A랑 D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A랑 D를 모두 구할 수 있고요. 자, 밑에 17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일반항 AN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풀이 과정이 좀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다양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편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합을 두 개 만들어서 당연히 연립방식 2개 나오고 그럼 A랑 D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식을 조금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간다는 차원에서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꼭 이렇게 풀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식에 대한 그 시선을 조금, 시각을 좀 확장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95인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 2, 3, 4, 5가 95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65래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1항부터 여기 5항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이 뒤로 A6, A7, A8, A9, A10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365래요, 여러분. 그 결론이 365래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가 95잖아요. 그럼 나머지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A6부터 A10까지 합. 그럼 이 부분은 얼마냐는 거죠. 그럼 이 부분 합은 365에서 95 빼면 되는 거죠. 전체가 365니까 거기에서 여기까지 합은 9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은 270이 나오겠죠. 자,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다시 볼게요. A1, A2, A3, A4, A5가 95더라. 자, 근데 A6과 A7, A8, A9, A10은 270이더라 라는 게 돼버리면요. 여기서 이제 각 항을 1대1로 매치를 시켜줄 거예요. A1이 A6이 되려면 과연 뭐가 돼야 되냐는 거거든요. 자, A6이라는 건요, 여러분. A6이라는 건요, A 더하기 5D를 말하는 거예요. 자, A1이 제가 A라 그랬잖아요. 별말 없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를 더한 거냐는 거죠. 5D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얘 하나가 5D예요. 그러면 각각 1대1 매칭시켰을 때 각각 다 5D를 더한 위에 식에다 5D를 더한 게 밑에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밑에는 항이 5개이기 때문에 5D가 아니라 플러스 25D를 더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될까요? 각각의 항 1대1로 매치를 시켰을 때 각각 5D를 더하는 건데 항의 개수가 5개니까 25D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270에서 95를 빼준다 그러면 그게 25D가 되는 거죠. 될까요? 25D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D는 270에서 95를 뺀 게 되는 거고요. 계산이 되면은, 제가 계산이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 175인가요? 네, 25D가 175가 되겠네요. 그래서 D는 7이 되겠죠. 어떻게 구하든 똑같아요, 여러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으로 좀 시선을 확장시켜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결국 이제 뒤에 가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지나가면은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가 나오는데, 시그마가 의미가 뭐냐면 결국 합이라는 걸 쫙 펼쳐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을 쫙 펼쳐놓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합을 펼쳐놨을 때 그 합들의 식들의 연관성이라든지 뭔가 규칙성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에서 좀 연결을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시그마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덜 어색하고, 진짜 시그마는 문제의 재료가 정말 다양해요. 그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도 좀 익숙하게 좀 덜 어색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꼭 이렇게 풀어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교과 과정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대로 푸시는 게, 해설에 있는 풀이 과정대로 푸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교과 과정대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쉽잖아요. 자, 17-1을 다시 푼다라고 했을 때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 다시 말하면 S5가 되겠죠. S5가 95이고 그 다음에 S12 365래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은 2분의 5 그리고 2a 더하기 5-1d, 얘는요 2분의 10 2a 더하기 10-1d. 그래서 이걸 각각 계산을 해달라는 거죠.
여기가 4니깐요. 2로 나누기 시작을 하면은 S5는 네, 이거부터 나누고 갈게요. 저 계산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산을 워낙 버벅대가지고 19가 될 거고요. 자, 그럼 2를 넘기면 이게 낫겠네요. 2a 더하기 4d가 38이라고 나올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얘는 그냥 5를 나누는 게 낫겠죠. 얘를 5로 만들고 5로 나눠주게 되면은 73이 나올 거고요. 자, 2a 더하기 9d가 73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문자 2개씩 2개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A랑 D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의 사고의 확장을 가져가게 되면 좀 더 편해진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교육 과정대로 문제 풀어주시고요. 한번 따라오려고 노력은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잘 나오는 문제가 그 옆에 있는 18번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좀 접근할 때 학생들한테 장벽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뭐 2차 함수로 설명을 하는 강사분들도 계시긴 한데, 지금 2차 함수까지 가진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숫자로, 문자로 일단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이해로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여전히 135페이지고요. 우측에 18번 문제 보는 거예요. 첫째 항이 30이래요.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예제라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냐.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냐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써볼게요. 1항이 30이고요. 2항은 26이에요. 왜냐면 공차가 음수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2. 언제까지 쓸 거냐? 다 써볼 거예요, 여러분. 18, 14, 10, 6, 2까지 올 거고요. 자, 여기까지 살짝 끊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합이라는 건요, 여러분. S1은 그냥 A1이에요. A1이기 때문에 30이고요. S2는 무조건 1항부터예요, 여러분. A1, A2이기 때문에 30 더하기 26이에요. 자, 합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26을 더했으니까 커졌죠. 실제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더하기 양수를 더했으니까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S3은요, 여러분. A1, A2, A3인데 여전히 S2에다가 뭘 더했냐는 거죠. 양수를 더한 거예요. 2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양수를 더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이 계속 어떠냐고요. 합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합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AN을 더할수록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자, 그러면 S8이라는 건요, 여러분. 뭐가 됐든 A1에서 쭉 가서 A8까지 더한 건데, 마지막에 더해지는 게 여전히 양수죠. 그럼 합은 여전히 커졌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S7보다 S8은 커졌다고요. 왜요? S7에다 얼마를 더했으니까.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양수를 더했으니까요. S7에다가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S8이 더 분명히 큰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S9라는 건요, 여러분. A1에서 A8을 지나서 A9까지 오는데, 그 말은 30에서 2를 지나서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더해요? 마이너스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수요. S8에다가 음수를 더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S8이 큽니까? S9가 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8에다가 음수를 더했다고요. S8에다가 음수를 더했다고요. S8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7에다가 7이 있고요. 7에다가 음수를 더한 게 있어요. 그럼 7이 크겠죠. 음수를 더했다는 거는 그 값이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9가 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의 답은 결국 뭐냐? 그럼 S8이에요. S8일 때가 가장 큽니다. 라는 거예요. S8일 때가 가장 크고, 그거에 S8일 때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S8이라는 건요, 여러분. 2분의 8 곱하기 2A, 지금 초항이 30이죠. 더하기 8n-1, 8-1,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4죠. 이거 계산해 준 게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답인데요. 이거 계산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왜 S8인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왜 S8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왜 S8이 최대냐라고 한다면 S9에서는 뭐가 생겼냐면은 마지막에 S8에다가 음수를 더했어요. 그럼 음수를 더하는 순간 합은 어떻게 되냐?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관계식을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S1보다 S2가 커요. 왜냐면 양수를 더했으니까요. S3이 더 크고요. S4가 더 크고요. S5가 더 크고 S6이 더 크고요. S7이 더 커요. 심지어 S8이 더 큽니다. 이유는 여전히 양수 더했거든요. 근데 좀 부등호가 이상해 보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S9부터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여러분. S10은 더 작아지고요. S11은 더 작아져요. 그 이유가 음수를 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 음수가 되는데 라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음수가 되는데 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난 강의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강의 중에서 제가 찾아볼게요. 자, 130페이지에 7번 문제들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자, 옆에 5번 문제 보시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 같은 거를 합을 이용해서 뭔가 변형처럼, 활용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찾는 과정은 결국 이거라고요. 음수가 될 때,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합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AN이 0보다 작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결국은 몇 번째 항인지를 찾고 싶은 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서 첫째 항과 공차를 이미 줬으니까 AN 같은 경우는 지금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 4n 더하기 34예요. 그럼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지는데?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n이 8.5가 나온대요. 8.5보다 크다라고 나왔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9번째 항부터는 8번째가 아니에요. 9번째 항부터는 음수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럼 S9부터는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합의 크기가.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문제에서 항상 최대를 물어보진 않아요. 최소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번 같은 문제는 초항이 양수고요. 이걸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거든요. 그 말은 초항이 양수지만 언젠가는 AN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초항이 아무리 큰 양수여도 공차가 자꾸 음수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숫자가 생기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를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 음수를 변했을 때 그때부터 SN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SN이 언제 최대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반대로 A가 0보다 작고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언젠가는 AN이 0보다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물어볼 수 있는 게 SN이 언제 최소가 되냐는 거죠. 자, 최소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것도 등차수열입니다, 여러분.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1이라고 할게요. 양수 1.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S1은 마이너스 3이고요. S2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한 거예요. A2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5예요. 더 작아졌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5가 더 작잖아요. 자, 그럼 S3은 마이너스 5에다 마이너스 1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S4는 0을 더할 거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근데 S5는요. S5는 1을 더할 거라서 마이너스 5가 돼요. S6은 2를 더할 거라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일 때가 최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를 더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양수들을 더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합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 이해가 되셔야 문제가 편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그냥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135페이지에 하단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지금 했던 말로 쭉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걸 단순히 외우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자꾸 이해하시면서 말의 의미들을 이해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좀 편해질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최소인 거. 자, 3번 문제요. 첫째 항이 음수 마이너스 44고요. A가 마이너스 44고요. 공차가 3이래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는 언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자, 이해를 좀 해보면은 마이너스 44예요. 1항이. 2항은 마이너스 41, 3항은 마이너스 38이겠죠? 자, 항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항이 0보다 커진 항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0보다 또 클 거예요. 자, 근데 의미는 뭐냐? 자, S1은 음수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S2예요, 여러분. 근데 더 작아집니다. 음수를 더하기 때문에. 자, S3까지 보더라도 더 작아집니다. 항은 점점, 합이라는 건 등차수의 합은 점점 작아져요. 지금 음수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양수인 걸 더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그때부터 SN은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양수를 더할 거니까. 점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순간, 0보다 큰 게 생기는 순간, 괜히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네요, 화살표가. 자, AN이 여기서 0보다 커진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점점 작아지다가 0보다 큰 걸 더하는 순간 다시 합은 커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거는 그럼 대체 언제 0보다 커지는데 라는 얘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언제 0보다 커질 건데 라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AN은 초항 마이너스 44 더하기 n-1 곱하기 3.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죠? 3n 마이너스 47이 나오네요. 얘가 대체 언제 0보다 커지는데요? 라는 게 나올 거고요. 47이니까 n은 15.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뭐라고요? n이 16일 때부터, 다시 말하면 a16부터 0보다 커집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최소라고요? a16부터 양수니까 a15까지는 음수란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음수까지 더한 이게 최소인 거라고요. a15까지가 최소인 거니까, A15까지 음수니까 S15가 최소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문제 당연히 다 풀어주시는 거고요.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좀 어색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136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등차수열 일반항 얘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 뭐 몇 개의 수를 넣었다.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항의 개수가 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36페이지에 19번에 19-1번인데요. 마이너스 1과 49 사이에 쭉 가서 49 사이에 여기다가 n개의 숫자를 넣었대요. 자, 이거를 그냥 우리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이 있고 하나, 둘, 세 개를 넣었으면은 49가 있어요. 세 개를 넣었어요. 초항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항은 과연 몇 번째 항이냐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5번째 항이 됩니다.
이게 의미를 숫자로 헷갈리면 숫자로 보세요. 자, n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은 여전히 초항이고요. 과연 이 49는 몇 번째 항이냐는 거죠. 49는요. 자, 이게 초항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n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마지막 항은 n 플러스 1항이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항이라는 게 49를 말하는 게 아니라 n개로 들어간 거의 마지막 항이요. 그러니까 49 앞에 항은 n 플러스 1항이고 49항은 a n 플러스 2항이 되니까 n 플러스 2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가 있는데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4항이 아니라 5항이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4개니까요. 여기까지가 4개라서 얘는 5항이 된다고요. 그 말은 여기까지가 n 플러스 1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항은 a n 플러스 2, n 플러스 2항이 된다는 거죠. 요거만 이해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변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뭔가 사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근데 변했을 때 그 항이 실제 몇 번째 항인지를 판단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보면은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264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항의 합이요. 자, 우리는 n 플러스 2항까지 합을 구하러 가고요. 그럼 이번엔 2분의 n이 아니라 n 플러스 2입니다, 여러분. 자, 초항은요, 2a인데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가 원래 n-1이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n이 지금 n 플러스 2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닫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64이다 라고 접근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n도 문자고 d도 문자라서 식은 하는데 문자가 2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식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쓰겠다고요. 왜요?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합의 공식 중에서 1번 공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분의 n 플러스 2가 있고요. 초항이 누구죠? 마이너스 1이요. 끝항은요, 49요. 이러면 문자가 그냥 n 하나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n을 구해주고, n을 구했으면 거꾸로 d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을 계산을 하면 n이 9가 나올 거래요. 그러면 n이 9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얘는 몇 번째 항이냐는 거예요. n이 9라는 거는 n이 9예요. 이게 A9라는 게 아니라 A1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N자리에 9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A11이라는 거예요. 11번째 항이라는 겁니다. 누가? 49가요. 이 사이에 들어간 게 9개라는 거고요. 이 사이에 들어간 게 9개라는 거고, 이 항은 A1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11이라는 항이 49더라. 근데 결국 11이라는 항은 초항 더하기 n-1, 11 빼기 1 곱하기 d더라 라고 해서 d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19-1번에 풀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여러 번 반복을 좀 해봐야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에 항의 개수가 변한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항의 개수가 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거는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으니까 합의 공식 중에서 첫 번째를 쓰는 게 편하다. 그래야 문자도 하나로 줄어든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세요. 자, 옆에 있는 문제는 20번 문제는 되게 좀 생뚱맞기는 해요. 등차 수열은 맞는데 그냥 이렇게 좀 진짜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이게 막 이렇게 무슨 막 등차 수열에 정말 성질을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배수 문제다 보니까, 배수는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맞거든요. 그래서 좀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많은 문제라서, 물론 대부분의 문제집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문제집에 있는데 내용 자체가 약간은 좀 등차수열에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자, 1과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 6의 배수의 총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시작은 6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6의 배수 계산해보면 끝이 96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6의 배수니까 구구단처럼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초항이랑 끝항을 알잖아요. 그럼 필요한 건 뭐예요? 항의 개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96을 6으로 나누세요. 그럼 16이라고 나올 거죠. 그럼 이게 항의 개수예요, 여러분. 16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로 따지자면 이게 초항, 이게 16항이라는 거고요. S16은 그럼 16입니다. 2분의 16, 초항은 6이고 끝항은 96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137페이지예요, 여러분. 이게 등차 수열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등차든 등비든 나중에 시그마를 배워서 뭐 요상한 수열들이든 간에 이거는 수열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라서 이게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열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문제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까지 막 어려운 개념까지 풀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37페이지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수열의 합은 우리가 SN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일반항은 AN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얘네들의 관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등차 수열만 적용되는 관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비에도 적용되고 나중에 시그마에서 배우는 요상방칙한 이런 모든 수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접근만 저렇게만 외우려 그러면, 저 박스에 있는 걸 외우려 그러면 잘 안 외워질 수도 있는데, 물론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해를 조금만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합이라는 건 A1, A2, 더하기 맞죠? A1, A2, A3 쭉 가서, 자, AN-1항이 있을 거고요. AN항까지 더한 게 이게 SN이에요, 여러분. 이게 SN이고요. A1, A2, A3 점점점 어디까지? N-1항까지 더한 게 이게 SN-1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빼겠다는 거예요. 빼게 되면 얘네가 결국 다 사라지죠. 그 왼쪽엔 누구만 남아요? AN만 남고요. 오른쪽은 SN에서 SN-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관계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걸 합을 자꾸 펼쳐서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그마 때문에 그래요. 시그마는 자꾸 합을 펼칠 줄 알아야 되고 합을 다시 줄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최대한 펼쳐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일종의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죠. AN은 무조건 SN에서 SN-을 빼는 거다. 이게 관계식인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좀 숨어져 있어요. 이 관계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기 모든 교과서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n이 2 이상입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다시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외워야 되는 거는 이 식 하나예요. 근데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 말은 A1은 제가 아까도 얼핏 얘기했는데 A1은 무조건 S1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A1은 무조건 S1을 따라가게 돼 있고 S1도 무조건 A1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얘네 둘은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냥 일단 n이 2 이상이다. 그리고 A1이랑 S1이 뭔가 중요한가 보다 정도만 하고 문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1번 보면은 수열 AN의 첫 번째 항목이 나와 있고 그냥 뭐 별말 없어요. 그냥 SN 가지고 AN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은요. SN 빼기 SN-1이고요. SN은 n제곱 더하기 n이고 SN-1은 n-1제곱 더하기 n-1이에요. 자, 이거를 제곱을 전개하는 순간 대충 느낌 오시겠지만 계산 과정이 좀 빡세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정해져 있긴 한데 결론이 2n이에요. 풀이 과정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결론이 2n이에요. 단 여기서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AN은 2n이다 라고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n이 2 이상입니다 라고 일단 써야 돼요. 일단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일단 이걸 먼저 쓰고요. 두 번째, AN에서 구한, AN이 2n이잖아요. AN에서 구한 A1은 얼마냐면 2고요. 여기 위에 있던 SN에서 구한 S1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N에서 n에다 1 집어넣은 게 2고요. 요 SN에서 n에다 1 집어넣은 것도 2죠.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A1이랑 S1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선 둘이 어떠냐면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으로 그냥 AN은 2N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 문제는. 근데 옆에 있는 4번을 볼게요. 오른쪽에요. 오른쪽 옆에 있는 4번을 보시면 SN이 N제곱 빼기 3N 더하기 1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AN을 구하려면 결국 똑같이 SN에서 SN-1을 빼야 돼요. 근데 이제 식이 점점 복잡해지죠? N-1의 제곱 빼기 3의 N- 아이고. 자, SN은 N제곱 빼기 3N 더하기 1이고요. 빼기 N-1의 제곱 빼기 3의 N-1 더하기 1. 이 계산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면은 2n-4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AN은 2n-4라고 쓸 건데 일단은 n이 2 이상입니다라고 달아놓고요. 첫 번째. 이 위에처럼요. 일단은 달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A1은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 여기다가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S1은 계산하시면은 얼마 나오죠? 1,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계산을 잘 못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둘이 어때요? 다르죠? 그쵸? 다르면 얘를 죽이시라고요. 기준이 이겁니다, 여러분. 다르면 무조건 SN이 이깁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AN은 2n-4입니다. 단 n은 2 이상입니다. 라고 하고 A1은 S1 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A1은 무조건 S1 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좀 많이 어색할 거예요.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계산은 실수도 정말 많이 하는 문제고요. 근데 이거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SN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등차합을 말하는 거예요. 2분의 N 2A 더하기 N-1 D이기 때문에요.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전개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2A 더하기 DN 빼기 D죠. 그래서 n은 n끼리 붙여지면 2분의 d의 n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 정리하면은 2분의 2a 빼기 d의 n입니다. 다시 말하면 n에 대한 2차식이고 n에 대한 1차식이고 상수항이 생길 수가 없는 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은요, 여러분, 상수항이 생길 수가 없는 식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이에요. n에 대한 2차식이고요. 2차식의 개수는 무조건 2분의 d입니다, 여러분. 저 2분의 d라는 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건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고 상수항은 죽어도 생길 수가 없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갈게요. 137페이지 위에 그 네모 박스, 그 개념 박스 보시면 참고 있죠. 참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SN이 AN의 제곱 BN 더하기 C인데 1번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2번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자, 2차식이죠. 왜 2차식이냐? 등차 수열 합이니까 2차식이에요, 기본적으로. 2차식인데 자, C가 0이라는 얘기는 상수항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첫째 항부터 등차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등차 수열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등차 수열의 합은 식을 만들면 죽어도 상수항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 1번 박스, 이 1번 내용이 이게 결국 그냥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등차 수열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째 항부터라는 게 왜 들어간 거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AN은 Sn-Sn-1이다. 근데 이건 언제 성립한다?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A1이랑 비교를 해서 연결이 되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21번에 1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A1이랑 S1이 같더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얘를 떼버리죠. n이 2 이상입니다를 떼버리죠.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수항만 없다면 그냥 이거를 떼버려도 된다라고 그냥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수항만 없다면. 상수항만 없다면 굳이 확인하지 말고 그냥 AN만 구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수항이 있다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봤던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있죠. 아이고 이게 4번이죠. 두 번째 문제 있죠. 얘는 지금 보시면 상수항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다고요. 이게 의미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붙이는 거고 얘를 따로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냐 없냐만 보고도 우리는 답의 결론을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 부분이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을 때, 상수항이 없을 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 답에 해설지에 답이 어떻게 써 있나라는 걸 좀 그 정도만 개념을 갖고 보셔도 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을 때는 해설지에 어떻게 써 있나, 상수항이 없을 때는 해설지에 어떻게 써 있나 라는 것만 보시고 다시 그 137페이지 개념 박스를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게 좀 익숙해져요. 그 익숙한 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듯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2분의 D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요 2분의 D요. 요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면 사실 AN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거 정도는 기억하고 갈게요. 상수항이 없으면, 상수항이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1항부터라서 얘가 사라지더라 라는 거를 좀 유심히 해설지를 같이 병행해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등비 수열 진행할게요.